네, 김경준의 황금 비율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금 비율 포트폴리오 이번 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최근에 비율은 거의 고정이었잖아요. 네. 동일합니까? 네, 안에 다 동일하고 뭐 유동성이 정책으로 간다, 뭐 지주사라든지 막 이렇게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중간 단에 있었던 뭐 주주 가치 재고라고 불리우지만 고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저PBR 뭐 아니면 배당을 줄 수 있는 배당 성량이 높고 낮음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중간 이 두 영역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돈들이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막 쏴지죠. 네. 그런데 이제 끝단에서는 이제 실적주. 왜 끝단이냐? 실적주는 저는 2분기까지밖에 안 한다. 이게 환율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든 개별 기업들의 실적의 피크일 때 저는 팔고 싶기 때문에 그때 익절을 준비하고 있다 하면서 외국인이 드디어 이제 10개월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한 9개월 동안에 40조 정도를 팔다가 이제 드디어 1조 2천억 정도로 샀는데 역시나 환율 하락에 맞춰가지고 들어왔죠. 환율 하락, 그다음에 추경,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이 또다시 증가될 거를 기대하면서 올랐고 네. 시장 역시나 재차 이제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쪽을 보면 뭐 건설이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증권까지 해가지고 환율 하락 수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뭘 봐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이제 네. 그렇게 됐을 때에 제가 준비한 차트 하나를 보시면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의 일드 갭이라고 하는 차트가 있어요. 요 차트 같은 경우에 일드 갭이 뭐냐 하면 이제 뭐 퍼의 역수의 마이너스 뭐 10년물 국채 금리를 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채권 대비 주식의 매력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한국은 때문에 지금 제일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지금 유동성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복귀될 때 하필 한국의 주식 매력도가 높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번 차트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 네. 이제 외국인 기관의 연속 순매수 요 매도를 나타낸 거거든요. 요번에 이제 9개월 연속으로 매도할 때 매도 금액 자체도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요런 거를 볼 때 저희가 부분이 네. 이게 1개월, 2개월 막 이게 아니라 연속으로 팔다가 연속으로 샀다가 요게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1개월 시작됐는데 연속으로 이어질까? 그러면 이제 한미 이제 무역 협상의 한 부분이 워낙 강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는 부분 그리고 유동성 증가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대선 이후 한미 또 협상 이런 일정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분위기를 타고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성을 띠게 된다면 그들이 과연 무엇을 담아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가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말씀 주셨던 종목군들의 AS를 해 나가면서 이제 비중들을 좀 체크해 보죠. 지주사 쪽에서는 한화, 두산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한화, 두산이 5월에 다 한 50~60%씩 올랐단 말이죠. 네. 지주사 붐 속에서요. 자, 한화, 두산 각각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그 역시 순자산 가치가 이제 다른 거 대비해가지고 자회사들 대비해가지고 한 74에서 80% 정도 할인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5만 원이었는데 7만 원까지는 보유를 꼭 하셔라. 아직도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했는데 7만 원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전량 사실은 제 기준에서는 전량 매도입니다. 그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속적으로 두산 전자 쪽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끌고 가보자가 제 기존 뷰이고 지금 지주사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요 부분이 워딩이 조금 달라진 거를 포착해 내시길 바래요. 그 밸류업 프로그램 요런 것들은 이제 그 윤 전 대통령의 워딩이었기 때문에 네. 요 부분이 지주사로 바뀌고 또 다른 색깔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표에서도 자사주 보유 비율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보시면 어떨 때는 지주사가 많고 어디에는 금융, 증권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제목이 자사주 보유 비율 상위 기업이지만 요게 저PBR이 될 수도 있고 금융이 될 수도 있고 지주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지주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번에 워딩은 지주사이다. 핵심 워딩이. 그러면 앞으로 뭐가 나올지 체크를 한번 해볼 때는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그 이제 워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중대표 소송제. 요게 미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의 이사라든지 경영진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자회사의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회사의 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락호락한 이제 자회사들의 뭔가 부당 거래라든지 뭐 순환 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희 자회사 그렇게 문제 있어라고 하면서 모회사 주주들이 소송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제 자회사의 가치가 알짜배기인 지주사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요 워딩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더 알짜배기인 지주사 지금 어딘데요? 두산. 두산 정. 그리고 시장에서는 SK라든지 SK 스퀘어도 많이 보거든요. 예, 스퀘어를 이렇게 했을 때는 하이닉스 쪽에서의 뭔가 입김을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정보의 확산이 너무 빨라가지고 요게 뭐가 있다라고 하면 순간 탁 튀고 말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조금은 공부도 하시면서 유동성의 변화를 민감하게 조금 추적을 하셔야 되세요. 일단 그 두산과 SK 쪽에서 지주 모멘텀은 살아있는 것이고 한화는 일단 기존의 말씀을 일찍 주셨고 상승률이 너무나 좋았었기 때문에 일단 부장님 기준으로는 이익 실현 7만 원 기존에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정리하시는 전략을 한 번 더 건네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가 3개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네요. 잘못 봤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굉장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전 들고 계신 분들한테 계속 들고 가라 하시고 아직도 한전은 한 50% 이상 목표 주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거 못 사실 분들 한국가스공사 반드시 매수를 권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주목해 보시라 언급드립니다. 네, 제가 이 표를 주말에 만들어 왔거든요. 네. 요거 표는 한번 유튜브라든지 보시면서 캡처를 한번 떠놓으시길 바래요. 중요한 이제 네 꼭지를 준비해 왔고요. 지금 하나씩 설명드리면 트럼프 수혜다. 요 부분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관세라든지 아니면 뭐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막 이제 강경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요 부분을 쉽게 걔네들 입장에서 풀어 나가려면 LNG를 팔아먹는 게 제일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중동이랑 거래선이 구축돼 있던 부분들이 네. 지금 재계약 시즌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900만 톤 정도를 수입해 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부분이 이제 트레이딩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사가지고 끝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국에서 필요한 양 이상을 딱 사들인 다음에 그때 해외에 팔아먹으면서 더 추가 이익을 남기는데 미국산은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한 LNG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국가스공사도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단일 업체에서 최고로 글로벌에서 저장 규모가 제일 큰 저장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수익 규모도 클 수가 있다. 요 부분 하나랑 두 번째는 이제 LNG, 알래스카 LNG죠. 그런데 이게 요번 주에 잡혀 있는 컨퍼런스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7월 8일 이 날짜를 굉장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까지 유의미한 기사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7월 4일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잊고 있었던 대왕고래 가스전 요 부분이 해외 입찰 결과가 7월 4일까지 요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으실 수밖에 없고 체크해 본 결과 7월 4일까지 나오는데 아람코라든지 엑소모빌 쪽이 들어갔느냐에 대한 부분이 7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7월 모멘텀이 세게 붙을 수가 있다. 이 부분과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단가 미수금 쪽인데 발전용은 이제 미수금 회수가 잘 되고 있는데 민수용은 안 되고 있죠. 이 부분이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될 수가 있는데 가격 인상 부분이 7월, 9월 달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7월이 아니면 9월 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배당으로 지급이 된다. 그런데 배당 성향이 지속적으로 한 4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이익이 안 나왔을 때 16% 정도로 뚝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예상이 한 23% 정도다. 그렇게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6%.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이 실적 증가에 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이라든지 다른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특히나 이제 U자형 전력 고속도로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를 이제 삼면이 바다 그 라인으로 해가지고 전력망을 구축하겠다. 미국도 지금 전력이 문제고 스페인도 뭐 그 정전이 일어나는 등 맞아요. 이제 전력 쪽이 굉장히 문제인데 요쪽을 구축해가지고 AI 전력망이라든지 다 그 시스템적으로도 이제 돈이 집중될 건데 요 규모가 10년 동안에 매년 11조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1년에 13에서 15조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18에서 20조 정도까지 올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일어나야 되고 요금 인상이 이 한국가스공사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못 사신 분들은 이거를 반드시 단기 모멘텀까지 붙어 있으니까 그 이렇게 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PBR 단에서도 나오죠. 네. PBR이 한전보다 더 싼데 0.29배에서 0.33배거든요. 그런데 한전이 4월 초부터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막 들어오더니 4월 중순 하순에는 신용잔고가 그 무거운 종목에 신용잔고가 막 매일 늘어납니다, 이게. 그러면 안전마진이 확보되고 나서 레버리지까지도 일으키면서 들어가는구나. 왜냐? 환율 하락 수혜주기도 하면서 유동성이 저PBR이라든지 배당의 확대라든지 그런데 실적까지도 개선되고 뭐 트럼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내수 쪽에서의 이미 뭐 탄탄한 이제 그 내러티브에 의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안전한 종목이다. 이렇게 됐을 때 저 PBR 구간 그리고 실적의 상승, 배당의 확대까지도 놓고 보면서 이제는 한국가스공사의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매수 유망 단가 38,800원에서 42,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굉장히 짧아요. 37,6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가 51,000원, 2차 최종 목표 가격이 68,000원. 68,000원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차트적으로는 58,000원이 저도 수긍이 되는 최종 목표 가격인데 68,000원까지 간 거는 겨우 이 부분이 PBR 0.5배 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제가 집중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 가지고는 목표 가격을 잘 이렇게 트라이하는 편이고 맞추는 편인데 지금 한마디로 똥인지 된장인지 잘 구분을 하는데 요거는 명품 된장인 것 같습니다.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해봤더니 명품 된장이더라. 한국가스공사 가격 라인 설정을 좀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긴 했지만 매수와 목표가에 대해서는 또 공격성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분의 근거를 소개해 주신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분들이 셀바스 AI랑 토모큐브 AS 요청하시는데 시간 때문에 어렵긴 한데 한 줄로만 딱 주시면. 제가 토모큐브 때에 3만 원에서 토모큐브는 중기. 단기적으로는 익절을 해야 됩니다. 3만 원대 그때 말씀드렸던 그런데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6만 원까지 충분히 보유하시면 똑같게, 됩니다. 네. 그리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율촌화학도 제가 다음 주에는 그거 위주로다가 다음번에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로 AS 저희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용으로 토모큐브는 내용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메리트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